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냥 쭉 이어서 가는 거죠. 그냥 잘라내면 되니까. 자, 아니 이거 하면 더 어색하니까. 그럼 어떡해? 아니 내가 자연스럽게 말해줄게. 알겠어요. 여기 쳐다보고. 자, 친구들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학생들. 처음 이런 걸 해봐가지고 어떻게 친구들? 지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학부모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냥 시청자 여러분. 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이거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며칠 전에 정보올림피아드가 있었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왔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네. 이거는 얘기하네? 이거는 예상치 못했는데 일단 중학생 친구들 점수 어느 정도 나오길 기대했던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아예 처음이라서 아마 말이 잘 좀 안 정리가 안 될 수도 정리 안 있는데 돼요. 우리가 이걸 좀 적응을 해야지. 할 테니까요. 좀 많이 기다려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서 진짜 정리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컷해야 돼요. 아니야, 그럼 올릴 거야. 이런 것도 올릴 거라고. 올릴 거야. 그냥 우리가 보고서 좀 붙이지 않을까? 누가 우리의 성장 일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얘기 맞아. 너무 하지 말고 그 중학교 친구들이 많이 그러니까 예상했던 점수를 맞지 못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좌절까지 갔죠. 처음 본 친구들은 물론 제가 좀 다독여주긴 했는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너무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신분증 확인하는 과정도 뭔가 투명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시험에 집중을 못한 친구들이 대다수였고, 그리고 중학생들이 특히 중학교 1번 코딩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작년도가 14% 정도 100점 맞은 친구들이 있었다면 올해는 2%대. 그러니까 한 문제가 100점인데 그거를 100명 중에 작년이라면은 14명이 맞았다고 한다면은 올해는 이제 2명만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100명 중에 2명.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대회 참 학부모들이 어떤 대회를 나가야 하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정보올림피아드를 많이 추천해 주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할 경우에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냐 하면 뭐 특별 전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 버린다면 아무래도 공부했던 아이들과 공부하지 않았던 아이들의 그런 구분이 잘 되지 않고 다 낮은 점수가 되기 때문에 별 분별력이 많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원래 1, 2, 3번 모두 이렇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 있는 건데 1번부터 난이도가 확 높아져 버리면 이제 수학 점수만으로 이제 정보올림피아드의 입상 결과가 다 갈리다 보니까 그럼 이게 어떤 분은 이게 어떻게 정보올림피아드인데 수학 올림피아드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수학 점수로 수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앞에 이제 20문제를 가지고서 그 코딩 뒤에 이제 두세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득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20문제로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건데 변별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정보올림피아드의 취지에 맞는 걸까?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꿈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정보올림피아드를 많이 참여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추세라고는 하지만 많이 참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큼 많이 좌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 점이 심히 우려스럽네요. 왠지 대회라고 하면은 뭔가 경쟁을 통해서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찌 보면은 수학만 잘하는 학생들이 코딩을 잘하는 학생들에 비해 더 좋은 점수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보 올림피아드 그 정보과학회 쪽에서도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문제 네. 난이도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좀 제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보 올림피아드가 예전에는 그 정보과학회이기 이전에 니아에서 주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전통이 있게 와서 예를 들어 이제 영재원 같은 경우도 특별 전형으로 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특성화고 뭐 이제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가 대표적인데 거기에 이제 특별 전형으로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시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비롯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게 특히 큰 역할이 그러니까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많은 도움이. 예 근데 이런 중요한 대회에서 변별력이 없이 문제를 낸다면은 좀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나중에 정말 큰 정말 프로그래머가 될 아이의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인 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정보 올림피아드가 사실 이제 제가 코딩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게 그 정보 이제 코딩 쪽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했을 때 뭔가 이점이 있을 만한 대회가 사실 정보 올림피아드랑 해커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대회가 좀 더 많아지면 조금 더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도 더 분별력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쟁력이 생긴다. 그렇죠. 네. 다른 그런 이야기인데. 대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네. 더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음, 제가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뭐 이번 난이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에 돌입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바뀌었던 건데 매년 이제 있는 문제가 이제 뭐 이제 신분증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제 수업 그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소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게 정확한 이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진행위원들이 사실 이제 경고를 뭐 몇 회 주고 퇴장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제 시험 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고를 여러 번 줬음에도 뭐 실격 처리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퇴장당한 아이가 있나요? 이게 이제 추후에 네. 몇 명이 어떻게 이제 실격 처리가 됐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네. 아예 이제 공지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투명하지가 네. 않을 수 있고, 예,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그 타이핑 치는 소리, 뭐 청축 키보드라든가, 그쵸, 키보드마다 네. 또 소리가 다르고 시끄러운 키보드 쓰는 친구 그 이제 참가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런 소리 나는 키보드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막 혼자서 이제 코딩을 할 때 혼잣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시험장에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본인한테는 그게 익숙하다지만 그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는 아이들한테는 확실히 시험 볼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단점이. 그쵸,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뭔가 좀 더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실격에 대한 부분, 뭐 경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만들어야지 좀 더 공정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 정보올림피아드라고 하면은 정말 한국에서도 정말 전통이 있는 그런 이제 코딩
알고리즘 그런 대회인데 이런 부실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는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그 관련자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대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그 뭐 비상 상황, 네,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도 많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대책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부모님들이 이 정보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참가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고득점을 맞기를 바라는데 이게 이미 취지와는 다르게 뭐 수학을 잘해야만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 뭐 코딩을 열심히 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분별력이 없어진다면 그거는 확실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는 수학 올림피아드가 되는 게 맞겠죠. 좀 더 계속 그렇게 간다면. 저는 뭐 이도저도 아닌 올림피아드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하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이러지는 않겠지 저러지는 않겠지 했는데 자꾸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고민이라는 점, 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정보올림피아드 뭐 우리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정말 좋은 대회고 전통도 있고 이제 특별한 혜택들도 이제 수상자들에 한해서는 주어진다라는 거는 참 좋은 취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족한 점도 있다 보니까 고쳐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도 있다 보니까 실은 정보올림피아드 그 홈페이지 의견 게시판을 보면은 무수한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뭔가 대응이랄까? 개선점은 딱히 그렇게 매년에 봤을 좀, 때 예. 큰 그래서, 변화 없이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짚고 한 번쯤은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를 알리고 한번 좀 더 나아지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막 정보올림피아드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보올림피아드도 또 그 외적인 다른 대회들도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제 좋아질 대회들이니까 우리가 잘 참여하는 거는 좋은 그런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저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 중에 이제 점수를 많이 획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좀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 일단 대회는 많이 나가보면 나가볼수록 실전감이나 아니면 이제 대회에 적응하는 정도나 그리고 이제 그 대회마다 난이도가 완전 높은 대회가 있고 조금 쉬운 문제들이 나온 대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대회들을 좀 참여해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코딩에 대한 실력 쌓일 테니까 그 이후엔 이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소식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저희대로도 또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요. 다시 이걸 맞춥시다. 감사합니다로. 감사합니다로 합시다. 아, 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안 숙이려고 했죠. 안 쓰겠으니까. 다시. 다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안녕. 안녕. 이거 좀 그런가? 이거 괜찮은데? 이거 네. 그럼 여러 가지 안녕. 버전 네. 여러 가지 마지막에 네, 버전.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안녕. 이게 있고 그럼 이제 숙이는 거.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 다른 소리 해야지.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아니잖아. 뭐였죠?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